안녕하세요. 제니와 미미의 책 읽기. 오늘은 1분 전달력이에요. 이제 이 책이 색깔도 예뻐요. 봄 같아요. 봄. 네.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색깔도 그렇고요. 저는 이 책은요 맨 앞에 이렇게 정말 요점이 되는 그런 게 딱 써 있어요. 너무 그치, 심플하지만 헐렁하지 않은, 또 찰지지만 질리지 않는 1분 전달력. 그래서 세상은 복잡한 이야기를 단순하게 정리해 짧게 전달하는 1분 전달러를 원한다. 이래갖고 딱 눈에 정말 전달이 잘 되게 이렇게 표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나도 딱 이거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또 지금 3월 이제 봄이 오고 있으니까 딱 이렇게 서점에 가도 이렇게 꽂혀 있으면 금방 눈에 띄는 그런 색깔이에요. 색깔이 너무 예쁘고 또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 다르게 듣는 거예요. 다 다르게 듣고 다 속으로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랑 이제 저희가 막 항상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 어디 가서 되게 막 발표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PPT 잘 만드는 사람도 되게 부러웠고, 또 PPT를 잘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달을 잘하는 사람도 부러웠는데 마침 이런 책을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읽게 된 거고요. 근데 이 책이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강의에서 요즘은 프리젠테이션의 시대래요. 1인 전달력. 그러니까 어떤 1인 기업, 세포 마켓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전달력이 좋은 사람이 어쩌면 굉장한 어떤 부와 그런 걸 누릴 수도 있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자기 의견을 어떻게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어쨌든 1분 전달력이니까 모든 자기 생각을 1분 안에 다 전달을 해야 된다. 그치. 근데 그게 쉽지만 않겠지. 그러니까 1분 안에 전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게 제일 중요한가 봐요. 우리가 뭐든지 사실 버리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채우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어려워서 이 말을 자기가 꼭 해야 될 것 같은 말이 자꾸 생각이 드니까 너무 다 알려주고 싶고 너무 다 알려주고 싶고 그런데 이 책 쓴 저자가 그 소프트뱅크에 지금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분이신데 그 프리젠테이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렇지. 그래서 너무 알려주고 싶대요. 우리가 너무 이 책을 읽어보면 내가 진짜 이랬나? 너무너무 우리가 다 하는 게 조금만 고치면 굉장히 전달력을 좋은 전달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제 맨 처음에 아까도 잠깐 말했는데 1분 안에 이게 요약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몇 시간을 늘어나도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저도 막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요점 정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는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세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첫째는 뭐고요, 둘째는 뭐고요. 이렇게 전달을 하면 저희도 이렇게 전달이 잘 될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였죠. 이 방법이 피라미드 구조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말을 할 때 말을 확 늘어놓고 나중에 정말 중요한 결론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가장 그 기본이 결론을 먼저 말하고, 결론을 말했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근거를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용납하기 어려우니까 근거를 하나, 둘, 한 3개 정도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설득을 당하고 또 이해를 하고 그럴 때 우리 사람은 이제 자뇌로는 이해를 하는 거고 우뇌로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만 전달이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아까 그 어떤 주장을 딱 결론적으로 내가 전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딱 하고 근거를 1, 2, 3 할 때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근거에 맞는 거 간단하게 하나씩만 해주면 그러니까 2개 와닿는 거지. 거지. 2개 정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그 신뢰를 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 사람의 운에다 호소하는, 그러니까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해야지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서 볼 때 이분이 그 1분 전달력이라고 그 말로 프레젠테이션도 굉장히 잘 하셨겠지만은 책도 잘 쓴 것 같아요.
책도 일단 색깔이 먼저 눈에 확 띄게 썼고 앞에 이렇게 그림으로 딱 나와요. 지금 그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나서 목차를 보는데 목차를 읽으면 요약이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목차 자체가.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전달력 훈련의 핵심이 아이드마라고 해가지고 주의 집중하게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주의를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관심, 그 다음에 욕구,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행동. 행동까지 갔을 때 이게 전달력이 막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또 이 두 가지 어떤 경우에 두 가지를 또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전달을 할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게 근데 거의 우리가 보면 잘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그치. 진짜.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여기에 책에 이게 이그젬플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래요. 만약에 내가 여기 이제 일본의 소고기 덮밥 체인점이 요시노야라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은 일단 요시노야가 좋다 그런 결론을 전제를 하고 근거를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근거 뭐냐면은 빠르다, 그 다음에는 싸다, 그 다음에 맛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만 갖고는 요시노야에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빠른데 뭐가 빠르냐? 자리에 앉으면은 종업원들이 금방 음식을 갖다 준다. 근데 싸다. 그러면은 다른 식당은 500원인데 여기는 500원, 보통 식당 한 500원 정도 하는데 여기 480엔이다. 그 다음에는 맛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구를 쓰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배가 고픈 당신이 소고기 덮밥을 입속에 밥비 넣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딱 해줘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요시노야에 가서 그 덮밥을 먹어야겠구나. 사람들한테 딱 인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그샘플이 딱 하니 보여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치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항상 어떤 걸 생각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자꾸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럼 근거가 한 3개는 생각해야지. 그러면 근거를 그냥 예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통할 거야. 자꾸 이제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언젠가는 또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전달을 잘하는 사람. 여기 이제 소고기 덮밥집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근거도 다 얘기해서 결론을 이 집은 맛있다 하고 근거를 다 얘기하고 왜 맛있나를 얘기했는데 거기서 조금 부족한 거에서 딱 한마디를 더 붙인대요. 한번 상상해봐. 그러니까 너 한번 상상해봐. 이 말 한마디로 내가 그 식당에 가서 소고기 덮밥을 먹는 어떤 상상을 하게 된대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제 우리의 운해가 마음이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계기가 딱 하나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마디, 어떤 얘기했을 때 어떤 키워드를 딱 잡고 상상하게 하고 근거 제시하게 하고. 키워드.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어. 뭐 수업 시간 같을 때도 5가지 선생님이 5분 얘기를 쭉 들었다고 치면 어떤 키워드 하나가 딱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보면 우리 평소에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키워드를 되게 중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너가 스티븐 잡스 프레젠테이션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 나 그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막 정말 많이 연습한 거래.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가 그때 한번 얘기를 해줬을 때 정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지은이도 이름이 이토 요이치 씨거든요. 이분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아까 이제 우리 손정희 회장을 만나서 자기가 5분을 만나게 되는데 1분 안에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려 연습을 300번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예쁜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스티븐 잡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잘하시는 분들은 그게 약간 연출된 거더라고요. 그냥 그 자연스러움이 너무 연습을 많이 한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타고나기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연습을 했던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배우라든지 가수 이런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도 절대 리허설을 안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나는 이제 이런 말이 또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여기서 이게 전달하는 게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과 이런 게 있어야지 그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을 전달한다고 하면 사람들도 그거를 우리
우리가 이렇게 주의 집중하는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늘어놓거나 이렇게 하는 말에는 집중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도 크게. 목소리 졸려 죽겠다고. 그치. 너무 졸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발표하는데 졸고 있는 거야, 앞에서. 그럴 때 어떤 키워드를 딱 준다든지, 내가 목소리를 크게 딱 한다든지, 아니면, 아, 여기 가서 우리 상상해봐. 이렇게 좀 감정을 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발표할 때도 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뭐 시선도 사람 다 연출된 거예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동작도 그냥 조금씩 움직이는 거고, 뭐 목소리는 이제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있고, 또 말의 간격도 있대요. 그래서 화제를 전달할 때는 뭐 평소보다 3초 정도 이제 쉬어야 된다. 아, 이런 게 다 있었구나.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포맷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포맷들이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잘 그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준 책 같아요. 그치.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런 이규칙들이 나오니까 이제 여기 그림이 막 이렇게 딱 예쁘게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여기 그 피라미드 구조의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136페이지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달이 잘 되는 그런 그림도 있거든요. 좀 읽어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또 이 책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 하면서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늦게 교육학 공부를 좀 했거든요. 거기에 주장과 근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세 가지 근거를 대고 그 근거에 대한 예를 두 가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좀 이렇게 잘 이해가 되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이제 어느 때 보면은 막연하게 이래야 돼 이렇게 또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예시를 못 드니까 또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나 이 책을 이제 다 읽고 나서 느낀 거는 보면 여기에 보면 목차가 있어요. 이 목차가 너무 자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챕터 1은 단순하지만 위대한 목표. 이제 다른 책은 보통 단순하지만 위대한 목표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에 딱 나온 거에 뭐라고 나왔냐면 당신의 목적은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프리젠테이션 하는 게 나 그냥 잘난 척이 아니라 이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영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목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뭐 자세히 나온 거예요. 상대는 누구인가? 근데 그것도 조그맣게 나온 거예요. 상대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근데 이 목차만 어느 정도 일단 목차를 꼭 읽어보기를 바래요. 이 책에서는 특히 이 책은 목차를 먼저 천천히 읽어보고 본문을 읽고 마지막에 목차를 읽으면 아주 정리가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그 일본 전달 연습 노트라는 것도 좀 받게 됐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과 다 있어서 이렇게 쓰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또 여기 또 재밌는 그 제목도 재밌잖아. 챕터 3 같은 경우는 아까 요 앞에 나온 거랑 똑같은데 심플하지만 전달할 때는 심플하지만 헐렁하지 않도록 찰지지만 질리지 않도록 이렇게 말 어휘 표현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책이 재밌고 한번 나를 생각해 보게 하는 책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내 어떤 의견을 갖다가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이 책을 한번 다 읽어보면 아,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런 방법이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방법, 표 같은 그 어떤 틀도 잘 했지만 사람을 움직이기 위한 어떤 열정이라든지 목소리, 표정 이런 것도 아마 그려지게 상상할 수 있게 써져 있어요. 이 책에서는. 네, 하여튼 오늘 이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근데 여기 또 끝에 보면 이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패턴이 있대요. 그 패턴을 잘 외워서 연습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제 본인이 그냥 하는 것보다 어떤 패턴을 갖고 하면은 또 생각이랑 그렇게 잘 나겠지. 그치. 상대를 생각하고 나의 열정을 가지고 했을 때 굉장히 전달이 잘 된다고 해요. 오늘 이제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